체지방만 해서 5.5kg를 감량을 했어요.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못 먹겠다.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먼저 전달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한 이유가 제가 이번에 4월부터 해가지고 5개월 동안 근육 말고 체지방만 해서 5.5kg를 감량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배고프다고 느끼지 않고 기운 없다, 힘들다, 부작용 이런 거 없었거든요. 아, 이것도 직장인 분들이 충분히 따라하고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걸로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당연한 이야기 할 거예요. 운동이랑 식단 이 두 가지 중심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음식 닭고야. 그렇죠.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안 먹고도 충분히 체지방 감량이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식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4가지에 해당되는 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다이어트 하면서 배고픈 게 싫다. 나 굶는 다이어트 싫다. 두 번째, 나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진짜 잘 못 먹겠다. 세 번째, 직장인이라서 내가 점심 때 일반식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네 번째,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식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병원에서 먹어야 돼요. 식단을 또 집에서 뭐 저녁에 짜가지고 만드냐? 파워피라서 절대 계획적으로 그걸 못 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단이 가능했던 거는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식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3가지만 지키셔도 충분히 식단을 쉽게 효과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당하고 중국 음식은 철저하게 식단에서 배제한다. 당이 들어간 건 우리 생활에서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 달고 기분 좋게 하는 거, 그게 대부분 당이 많이 들어간 친구들이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 있잖아요. 내가 진짜 탕후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탄산음료, 주스, 카페에서 보는 우리가 입에 좀 달다고 느끼는 음료들 전부 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카페에 있는 것들은 홈페이지 가면은 영양 성분표에서 얼마나 들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나면은 이거 못 먹겠다 싶은 생각이 드셔야 돼요.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는 게 밀가루 그리고 튀긴다. 여기서 그러면은 밀가루는 단순 탄수화물이라서 소화가 빨리 되고 금방 또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먹으니까 잉여 칼로리가 또 생길 거고요. 튀긴다. 지방 함유량이 확 치솟는다는 얘기예요. 지방이 이제 하루 1일 섭취량을 그냥 한 끼 만에 다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식사에서 이제 먹게 되는 게 전부 다 잉여 칼로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 음식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만난 아주 최악의 찰떡궁합이 비기 때문에 중국 음식만 배제를 하셔도 생각보다 많은 열량을 줄일 수가 있으세요. 목표 체중을 도달할 때까지는 이 정도는 최소한은 하자 싶은 게 중국 음식이랑 멀어지는 거. 두 번째 원칙은 칼로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기준이 되는 숫자를 2개만 가져갔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 하루 총 단백질 양이랑 탄수화물 양 요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한 번 정도는 다이어트 시작 전에 계산을 해보세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에 있어서 근육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1.5배로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하루에 90g을 챙겨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음식 메뉴를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에 영양 성분표가 대략적으로 떠요. 그럼 거기에 탄수화물 양하고 단백질 양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맞춰서 먹었죠. 저는 빡빡하게는 못하는 사람이라 숫자를 막 10의 자리, 1의 자리까지 꼼꼼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후려쳐서 내가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세팅을 해야 돼.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은 의지가 약하니까. 나도 의지가 약했고. 그리고 사실 5g, 10g 더 먹는다고 살찌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5g, 10g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닭가슴살을 별로 안 좋아하라 해요.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대체할 친구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돼지는 앞다리살, 기름지가 땡기다 하면 목살.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처가이롤이라고 목등심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해서 단백질을 많이 채워 넣었죠. 생선 단백질도 굉장히 좋으니까. 근데 비싸. 생선은 왜 생각보다 비싼지 모르겠어요. 탄수화물을 어떻게 챙기셨어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1일 요구되는 열량이 있는데 열량에서 55% 되는 부분을 탄수화물로 채운다고 보면 돼요. 대략적으로 200g 정도였어요. 여기서 큰 오해를 하는 게 밥 한 공기가 200g이라고 얘가 탄수화물을 200g 갖고 있진 않아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탄수화물 양은 대략적으로 한 70g 정도로 생각하고 잡으시면은 내가 그러면은 하루에 탄수화물을 200g을 채울 때 다른 거를 먹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밥을 3공기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가 고프겠냐고.
절대 배가 안 고픈단 말이에요. 배고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예요. 내가 탄수화물 하고 단백질만 신경 써가지고 먹으면은 배고플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도 맛있게 먹으려면은 저는 당을 제한하라고 했지 나트륨을 제한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나트륨을 이용해서 맛을 좀 내고 적정량의 지방을 쓰긴 써요. 후라이팬에 두르는 기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조리를 했었어요. 점심에 예를 들면 점심에 한식 드시는 거 괜찮아요. 한식이 생각보다 그 탄단지 균형이 좋기 때문에 한식 메뉴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비빔밥, 회덮밥, 닭다리 들어가도 되고요. 닭이 애초에 지방이 그렇게 많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닭구이 덮밥, 오징어 덮밥, 소불고기 덮밥 1인분씩 다 먹었습니다.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고 그래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니까 다 먹고 일을 해도 괜찮았어요. 살은 충분히 빠져요. 이번 주보다 점심 굶으려고 해서 막 이렇게 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 굶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굶으실 거 아니잖아요. 먹으면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한 형태로 한 가지를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식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잉여 칼로리가 생긴다는 건데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잉여 칼로리를 내가 다 오늘 쓰지 못하고 잠에 든다?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축적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과식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너무 맛있어. 나는 여기까지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 느낌은 받잖아요. 밥 먹으면서 내가 기분 좋은 선은 알잖아요. 그 선까지만 드시라는 거예요. 음식 아깝다고 더 드시지 마시고. 그럼 회식이 혹시 많아가지고 술자리가 많고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알코올을 어떻게 조절하면 조금 더 좋을지. 술자리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지만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술만 드시면 괜찮아요. 술 같은 경우에는 MT 칼로리라고도 하는데 몸에 들어오면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몸에서 소모를 해요. 술로 살이 찌는 건 아니고 술과 같이 먹는 친구들이 다 잉여 칼로리가 돼버려요. 다 지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주를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회식 가가지고는 안주 먹으려고 간 거잖아. 가신다 하더라도 안주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다는 단백질 쪽으로 드시는 게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좀 어려운 친구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운동을 하는 거는 칼로리 소모를 좀 더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면은 먹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빠지긴 빠져요. 과식을 한 번도 하지도 않을 리가 없고 중국 음식 먹고 싶을 때 있고 치킨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운동을 하기 힘드시다 하면은 제가 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가까운 헬스장을 잡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일단 가요. 러닝머신 그 인클라인 되는 거 있는 데만이라도 가세요. 러닝머신만 30분을 타고 옵니다. 30분 이상 탄다가 제일 중요해요. 근력은 하시면 좋죠.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니까. 하지만 그것까지 할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팩폭하다. 인클라인 기능이 있는 러닝머신이 있는 헬스장을 고르시고 12도 해서 한 빠른 걸음으로 해서 4에서 5km 정도 무조건 30분 이상 걸어주셔야 의미가 있어요. 주 3회 이상 가져갔습니다. 저는. 주말에밖에 시간이 안 나셔서 주말에 하루 이틀을 해야 된다? 그럼 평일에 진짜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내 마음 강하게 먹고 일이 좀 덜 힘든 날 오늘은 하고 가야지 이 생각만 하시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해도 1시간이잖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본인의 건강, 본인의 외모, 자존감을 위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좀 더 사람이 활력이 있어지고 스트레스 관리도 훨씬 잘 되고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하면은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플러스 되는 게 많다. 그 진입장벽을 스스로 낮춰서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게 큽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시술까지 받으면 정말 베스트겠죠?